제국의 황혼,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낙양의 궁정에 바람이 멎는다. 비단 장막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고 권력의 냄새가 묵직하게 퍼진다. 순재는 황위를 얻기 위해 환관과 손을 잡았고 양기의 여동생 양왕후는 태후가 되어 새 황제를 잇따라 세웠다. 궁정은 향으로 가득했지만 신뢰는 증발했다. 외척의 손과 환관의 속삭임이 제국의 혈관을 막았고 정치의 심장은 뛰었지만 피는 흐르지 않았다. 케인즈는 이 장면에서 시장 심리의 붕괴를 읽었다. 경제의 리듬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호흡으로 유지된다. 왕조의 위기는 곧 심리적 통화의 붕괴였다. 케인즈의 질문, 국가의 리듬은 통화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되는가? 케인즈의 응답, 신뢰는 제국의 통화이며 그 통화가 사라질 때 문명은 심장을 잃는다. 외척과 환관, 권력이 교환되는 시장. 양태후가 죽자 환제는 다시 환관의 손을 잡았다. 외척과 환관은 권력을 거래의 상품처럼 주고받았다. 예와 덕으로 유지되던 조정은 이제 부패와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정치의 시장이었다. 제야의 유학자들은 청의를 외치며 정치의 도덕을 회복하려 했지만 166년 환관은 청류당을 탄압하며 당고의 화를 일으켰다. 사유의 자유가 금지되자 도덕은 추방되었다. 케인즈는 이 사건을 지적 자본의 붕괴로 해석했다. 사유의 시장이 닫히면 경제의 시장도 언젠가 멈춘다. 신뢰 없는 권력은 공급 없는 경제와 같다. 케인즈의 질문, 권력의 거래가 신뢰를 잠식할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케인즈의 응답, 사유가 침묵하면 시장도 멈춘다. 신뢰 없는 권력은 경제의 순환을 끊는다. 황건의 봉기, 끊어진 리듬. 184년 황건적의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다. 분노한 농민의 함성이 낙양을 향해 번졌다. 제국을 지탱하던 세금은 사치와 부패로 낭비되었고 통치 기반을 잃은 정부는 통화를 무분별하게 남발했다. 그 결과 화폐의 가치는 급락하며 종이장처럼 무너졌다. 각지에서 군벌과 호족이 봉기하며 국가의 리듬은 완전히 끊어졌다. 후한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적 파탄이 아니라 기대의 소멸이었다. 케인즈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총수요의 붕괴였다. 신뢰가 무너질 때 소비는 멈추고 정부의 재정은 통계보다 먼저 붕괴한다. 케인즈는 통화 남발로 나타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고전적 사례를 후한에서 보았다. 케인즈의 질문, 경제는 언제 무너지는가? 케인즈의 응답, 인간의 믿음을 잃는 순간 수치는 의미를 잃는다. 욕망의 시장, 심리의 붕괴. 환관의 금은은 썩었고 청류당의 이름은 잊혔다. 그러나 진짜 사라진 것은 제도의 윤리였다. 정치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고 경제는 그 욕망에 끌려가다 스스로 붕괴했다. 후한의 몰락은 단지 왕조의 종말이 아니라 심리적 자본의 소멸이었다. 케인즈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았다. 문명의 위기는 재정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불안이 시장을 집어삼키는 순간이다. 후한의 멸망은 두려움이 경제를 지배한 최초의 문명 붕괴 사례였다. 케인즈의 질문, 욕망이 통제를 잃을 때 문명은 어떤 리듬으로 붕괴하는가? 케인즈의 응답, 불안은 언제나 문명의 마지막 통화다. 신뢰를 잃은 경제는 두려움을 이자로 지불한다. 신뢰의 붕괴, 문명의 거울. 제국은 사라졌지만 리듬은 다시 반복된다. 오늘의 세계도 신뢰와 탐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정치의 부패는 금융의 위기로, 심리의 불안은 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 후한의 멸망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경제의 거울이었다. 케인즈는 숫자보다 인간의 마음을 먼저 읽었다. 그에게 시장은 통계가 아니라 심리의 합이었다. 케인즈가 오늘의 경제에 던지는 질문이다. 후한의 몰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재정 정책일까 아니면 신뢰의 회복일까?